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애들 때문에 촬영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송 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온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박수까지. 아유, 고마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소기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소기호는 이제 원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약속된 기호였는데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였어요? 소문자였어요? 두 번째 글자는요? 소문자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혹시 어떤 기호인지 알고 계세요? 골드, 금이었습니다. 에휴 왜 이렇게 금이 비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화학식인데 만약에 분자를 나타낸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분자식이라고 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여기 이 원소가 몇 개가 있는 거냐고 표현할 때는 오른쪽에다 표현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있는 기호가 삼다수에서 나오는 표현법이에요. 어디요? 네, 그래서 원소의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는 저는 그닥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요? 이게 이온이 아니라 금속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액체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칼륨이나 나트륨이 물에 그대로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온식으로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온식으로 적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그냥 이렇게 원소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좀 과학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이온식으로 바꿔주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삼다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유일하게 좀 특이한 거는 삼다수만 불소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는 약간씩 검출이 되고 있는데 삼다수는 검출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비싼 거 에비앙. 네, 에비앙은 그래도 약간 이온식처럼 표현하려고 했어요. Ca++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위첨자 쓰면 너무 글씨가 작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는 것 같아요. Mg++ 이렇게 적어놓는데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게 이온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적는 방법은 전자를 두 개 잃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프린팅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에비앙은 좀 비싸다 보니까 이온식을 좀 정확히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한 모습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다수도 반성하고 이온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가도록 합시다. 리튬 원자랑 이온도 한번 볼 텐데 리튬 원자는 어떻게 적으면 돼요? Li죠. 자, 원자 번호가 3번이다 보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전자가 1개가 빠져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Li+라는 이온이 되게 되는데 원자핵의 전하량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전자 개수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3개에서 하나 빠졌대요. 그럼 몇 개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이고 미안해요. 왜 적었냐? 지워져. 최첨단 기술. 자, 그러면은 원자핵의 전하량하고 전자의 총 전하량을 더했어요. 그러면 0이 돼요, 안 돼요? 0이 안 돼요.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온.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은 어떤 게 된다? 뭐가 된다? 리튬 이온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다음 시간에. 네, 오늘 하기는 조금 빡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정기적인 성질 거기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프린트는 8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는 오늘 31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자의 정기적인 성질부터 봐야 되는데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뭘 띠고 있어야 돼요? 중성이라는 걸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원자에게 있죠. 원자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다 적어두세요. 원자를 구성하는 어떤 것은? 원자액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한 원자에서 원자액이 띠는 전하 플러스 전하의 총 전하량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 전하량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다.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4다.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4다. 그러면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4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오, 저걸 잡아요? 나이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중요해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지는 입자가 있어요. 이런 입자를 보고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온.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는 원자예요, 이온이에요, 여러분? 원자겠죠. 그런데 특정 전자는요, 뭐 에너지가 가해지거나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중에선 다른 원자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뺑글뺑글 돌려볼게요. 빡! 네. 와, 최첨단 기술. 오. 다시 해달라고요? 앵콜이 나올 줄 몰랐는데, 잠깐만요. 앵콜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다시 한번. 빡! 이런 걸로? 되게 민망하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제는 원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온. 네,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적어두세요. 네.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31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프린트 8페이지를 보셔도 되는데 31페이지가 그림이 좀 더 깨끗하니까 그걸로 한번 볼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형성된 이온에서 원자에게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를 그림 원 안에 부등으로 비교해 보자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2개 있을 거예요. 우선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 한 15초 드리면 될까요? 엄청 쉽죠? 여러분이 이제 시력이 괜찮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까요? 전자의 총 전하량이 클까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더 크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니까 적어두도록 하세요. 플러스 성질을 띈다고 해서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양이온. 적어두세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양이온이 됩니다.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시간 15초 드리면 되겠죠? 15분을 줘야 될 것 같다고요? 와, 너무 힘들어요. 네,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커요? 전자의 총 전하량이 커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음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온이 되는데
전자를 잃으면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양이온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프린트 8페이지. 자, 양이온. 원자가 전자를 잃었대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원자가 여기선 전자를 잃고 있어요? 얻고 있어요? 잃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양이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요? 아니면 전자의 총 전하량이 커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프린트에 잘 기록을 해놓으시길 바래요. 이온은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소 기호를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심화로 조금 더 가르쳐 드릴 때도 제가 원소 기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친구들도 원소 기호는 꼭 외워두십시오.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외우면은 우리가 알파벳을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알파벳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2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나트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11이죠.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전자가 무려 11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원자 번호 알고 있어요? 원자 번호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원자 전하량. 그렇죠. 원자핵의 전하량이죠. 전하량을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잃어요. 선생님, 2개, 3개 잃을 수도 있는데 왜 한 개밖에 안 잃어요? 이거는 조금 고등학교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다음 시간에 살짝 가르쳐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라도 이해하고 싶다. 이온이 될 때 전자의 개수가 2개, 10개, 18개가 되려고 한다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전자가 11개가 있어요. 1개가 빠지면 여기선 전자가 몇 개가 돼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11에서 전자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1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몇 나와요? 플러스 1. 양이온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양의 성질을 띠는 물질로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32페이지 밑에 문제 하나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조심할 점은 여기 있는 원소 기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원소 기호가 안 변하면은 무조건 원자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전자 몇 개 잃었대요? 2개 잃었대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전자 몇 개 그려주면 돼요? 10개요. 자, 여기서는 한번 따져봅시다.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10이에요.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12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총 전하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성이다 아니다? 중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자, 원자핵의 전하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서 플러스 12. 그런데 전자가 몇 개 있대요? 10개. 그럼 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요? 너무 잘 그린다. 자, 그런데 플러스 2가 돼요. 이건 중성이에요 아니에요? 중성이 아니어요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에 전자의 총 개수가 2개, 10개, 18개가 되려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자를 6개를 얻어서 18개가 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2개 빠져서 10개가 되는 게 쉬워요? 2개 빠져서 10개가 되는 게 쉽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더 자세한 걸 배우려면 원자과 전자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은 그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얻었대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다 같이 음이온. 플러스 전하를 띈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대요. 한번 봅시다. 자, 원자에서 전자가 더해졌어요.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죠.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에게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적어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 볼게요. 그림. 자, 산소 원자가 있어요. 음이온이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산화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산화이온. 이거 이름 붙이는 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자를 몇 개 얻은 것 같아요? 2개를 얻었죠. 그래서 2개를 얻기 전에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8개. 근데 전자를 2개 얻고 나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가 된다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이 10개가 있대요. 그럼 총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밑에 있는 거. 전자를 몇 개 얻었대요? 1개 얻었대요. 이거 오타 났네요. 플루오린이 아니라 플루오린 화이온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네. 완벽하게 만든 거에 하나의 오점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플러스 9 맞아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서희, 너희, 5, 6, 7, 8, 9, 10. 자, 볼 때 7개를 빼서 2개가 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하나만 더해서 10개가 되는 게 쉬워요? 10개가 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건 중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중성이지만 여기는 중성이에요? 아니에요? 중성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음전하를 뜨니 입자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프린트 8페이지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나랑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전자를 1개 잃었어요. 가운데다 몇 적어줄까요? 플러스 3 적어주고, 자,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자, 그러면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 2개가 빠졌어요.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Li 플러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1이라는 걸 안 붙여주나요? 우리 과학자들이 1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1을 지우고 플러스만 적어줘야 돼요. 다시 플러스를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에 밑에 8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8 하면 돼요. 전자 몇 개 그려주면 돼요? 2개 더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은 5인데 2개가 부족해. 2개를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O2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O2 마이너스. 그러니까 산소 원자에서 2개의 전자를 얻었어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2개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생략하지 않아요. 기억해 두시고요.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이온을 나타낸 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프린트 9페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된 거는요. 전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어요. 여러분이 흔히 착각하시는 게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한다고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를 수학적인 기호, 산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1이 있었는데 1은 생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왜 자꾸 손바닥이 인식이 안 되냐? 네.
지워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O2-인데 이번에는 전자를 몇 개 얻었다는 거예요? 2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보니까 잃었다라고 바로 생각하시잖아요. 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전자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제로도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원소기호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식을 파악하려면 원소기호를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양이온의 표시 한번 그럼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 적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에는 보통 분자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위에 적을 때는 이온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자식이죠? 이온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숫자의 크기를 크게 적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뭐 분자의 원자의 개수를 왜 안 써지냐? 원자의 개수를 적어주고 여기에는 뭐 전하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쪽에는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요거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질량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각 위치마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적어줘야 된다, 작게 적어줘야 된다? 작게 적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여기 있는 것 2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 2가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원소기호 사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잃은 전자의 수 여기서는 몇 개 잃었대요? 2개 잃었대요. 그리고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자, 이 원소 기호 이름이 뭐예요? 칼슘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다 뭘 붙여주래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칼슘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온 이름이 칼슘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연습해 봅시다. 자, Mg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Al3 플러스 알루미늄 이온 Ca2 플러스 슘 이온 Cu2 플러스 구리 이온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양이온이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죠? 아니요, 시간이 너무 잘 가나요? 자, 한 개가 잃었다. 자, 힌트 줄게요. 이거 2개 잃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수업 몇 시까지예요? 15분이요. 잠깐 왜 시간이 남지? 우선은 갈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온 이름을 붙이시고요. 여기에다 이온식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수소 한번 해볼까요? 수소, 이온, 이온식은 H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리튬, 이온, 그 다음에 Li 플러스. 전자를 몇 개 잃었대요? 1개 잃었다고 했어요. 자,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 칼륨 이온 K 플러스 자, 칼슘 이온 Ca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 2 플러스 그러니까 전자를 몇 개 잃었대요? 2개 잃었대요. 자, Al이 전자 3개 잃었대요. 그럼 뭐가 돼요? 이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l3 플러스 이름은요? 알루미늄 이온.
자, CU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구리가 한 개의 전자만 잃었다고 해서 구리 일가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구리 일가라는 말을 이렇게 가로 쳐놓고 1이라고 적어놔요. 자, 구리 이렇게 2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잃었다는 거예요? 이가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해되세요? 구리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자면 전이금속은요, 전자를 한 개 잃을 수도 있고 두 개 잃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자,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암모늄 이온입니다. 뭐라고요? 자, 그런데 원소 기호가 몇 개 이상 들어갔어요? 2개 이상 들어갔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요거 다원자 이온은 딱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NH4+. 뭐라고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네 왜 전자를 한 개만 잃어요? 그거를 알려면 고등학교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외우십시오. 이해되세요? 네, 내가 신나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나를 멱살 잡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좋습니다. 음이온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표시 기호의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자? 생략하자. 아이고, 나는 다른 걸 생략해버리네. 네, 1을 생략하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원소기호 적는 거 똑같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얻은 전자의 개수를 넣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기호가 무슨 말이에요?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술적인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전하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었다라는 뜻이고,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느냐,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소 이름에 화이온이라고 붙여야 돼요. 뭐라고요? 화이온. 그래서 요 원소 이름이 뭐예요? 황이죠. 황인데 뒤에다 뭘 붙여주자? 화이온이라고 붙여주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화이온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Cl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염소죠. 자, 그런데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염소화이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자를 빼고 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소화이온에서요, 소를 빼는 거예요. 뭘 뺀다? 소. 과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염화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소가 붙는 경우에는 소자를 빼고 화이온이라고 붙이고, 그냥 소자가 없으면 그냥 황화이온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나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되면 말하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뭐예요? 왜요? 산소니까 소자를 빼고 산소와 이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자를 빼고 산화이온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Br 브로민화이온 F- 플루오린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S2- 황화이온. 그러면은 N3- 질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소가 소로 끝나기 때문에 질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염소는 전자를 한 개 얻습니다. 시간은 좀 드릴게요.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습니다. 황은 전자를 2개 얻습니다. 9페이지 밑에 한번 풀어보셔요. 오늘 흰색 종이 말고 9페이지. 흰색 종이는 진도를 다 나가고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원자 이온으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배워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온 이름하고 이온식 적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염소에 어떻게 하자고요? 염소자를 빼고 염화이온. 그래서 Cl- 전자를 몇 개 얻었대요? 한 개 얻었대요. 산소는요? 여기도 소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산화이온. 그래서 O2-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황은요? 황소화이온? 황화이온. 억지로 소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뭐화이온이라고만 붙이면 돼요. 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어떻게 하자? 생략하자.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화이온 이렇게 하자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보여줄게요. 자, 다 원소 기호가 몇 종류 이상 들어가 있어요? 두 종류 이상 들어가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있어요 해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온.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HO-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순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녹아있을 때 수용액 안에서 염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가 있어요라고 해서 질산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질산이온. 그래서 요거 두 개는요, 전자를 한 개 얻습니다. 몇 개 얻는다? 한 개를 얻는다. 자, 그런데 탄소랑 산소가 있어요라고 해서 탄산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탄산이온. 전자를 몇 개 얻는데요? 두 개 얻어요. 자, 황이랑 산소가 있어요. 황산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황산이온. 전자를 몇 개 얻는데요? 두 개를 얻는데요. 기억을 해두셔야 될까요? 안 해두셔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나 엄청나게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왜 여기다는 화이온이라고 안 붙여요? 이거 그냥 그거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아니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단일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온을 안 붙여요. 단 예외로 수산화이온만 화이온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험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다원자 이온은 화이온이 안 붙는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수산화 이온은 화이온이라고 붙인다. 이해되세요? 네. 저 기록을 잘 해놓으십시오. 자, 넘어갈까요? 기다릴까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온 이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다 뭐뭐라고 붙인다?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이자.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라고 붙이자?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이자. 단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화이온 이렇게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황은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화이온을 이렇게 붙인다. 이해되세요? 다음, 이온 중에는 수소 이온과 같이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단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만 되어 있는 이온이에요. 그런데 암모늄 이온, 수산화 이온과 같이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망가니즈랑 산소가 있다고 해서요. 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보라색을 나타내는 거가 있어요. 물에 녹았을 때. 그래서 이게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이온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시간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양이온, 음이온을 다 표현해봤습니다. 네. 자, 마그네슘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2개 잃었대요. 자, 그러면은 마그네슘 어떤 기호를 적어야 돼요? Mg를 적는데 몇 개를 잃었대요? 2개를 잃었대요. 잃었다니까 마이너스겠다. 플러스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된다? 플러스라고 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자,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를 1개를 얻었대요. F를 적는데 얻었으니까 플러스라고 적어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처럼 새까매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두세요. 지금 9페이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양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음이온은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수돗물로 하면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살짝 흘러요. 왜냐하면 이온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돗물로 해도 마찬가지고 생수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류수는 이제 그런 이온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만든 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고요. 그런 물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배앓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한 물이니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이온이 없으면은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얘네 둘은 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예요. 제가 다 계산하에 넣어서 만든 겁니다. 놀랍죠? 질이죠. 자,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청력,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갑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끌어당겨 보면요.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세요? 요거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오늘은 전기전도계를 이용하여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증류수, 이온 음료, 염화 나트륨 수용액, 설탕 수용액, 비커, 홈판, 점접병, 스포이트, 간이전도계, 그리고 실험용 고무장갑이 필요합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만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즐거운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험 전에 전기전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꼭 테스트를 합니다. 삐 소리가 나고 있죠? 빨간색 LED 등이 작동되면서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판에 증류수,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설탕 수용액 등을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증류수는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물을 말합니다. 홈판에 3분의 2 정도 잠기게끔 용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음료는 수분 및 전해질 공급용 음료수입니다. 전해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음료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온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다른 말로 소금이라고도 합니다. 짠맛이 나며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탄수화물입니다. 단맛이 나며 물에는 녹지만 이온이 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간이전도계에 전원을 넣고 각 홈판에 전극을 각각 담가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합니다. 홈판에 넣기 전에 항상 비커 속 증류수에 불순물을 씻은 후에 홈판에 전극을 넣도록 합니다. 증류수에 간이전도계의 전극을 담그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에 간이전도계의 전극을 담그면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온 음료에는 전기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온 음료에 전하를 띠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집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하를 띠는 이온이 들어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탕은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서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네, 그 표정을 잘 지었어요. 나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한다? 음이온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양이온이 양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음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양전하. 음이온이 음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인 극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전류가 흐름으로써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실험을 촬영해왔어요. 이게 조금 실험이 위험하다 보니까 15V 이상의 전류를 좀 사용해야 돼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찍어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원자를 이루는 전자 중에는 다른 원자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인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기도 합니다. 이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많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온은 원자에게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많습니다. 이때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험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은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음이온이며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구리이온은 양이온이고 파란색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실험에서는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실험은 힘들지만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목표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5%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30% 황산구리 이가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이 필요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로서 필요한 거고요. 짙게 달린 전선 2개, 전원장치, 비커, 점접병 2개, 금속판, 스포이트, 패트리 접시 2개, 십자가가 그려진 흰 종이, 실험용 장갑,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우선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를 준비한 후 플러스 표시의 정중앙에 오도록 패트리 접시를 흰 종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짙게 달린 전선을 전원장치에 연결한 후 금속판을 패트리 접시에 고정시킵니다. 이후 금속판에 전선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위치가 틀어졌다면 다시 조정하도록 합니다. 패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금속판이 질산칼륨 수용액에 잠겨야 합니다. 전원 장치의 전원을 작동시켜서 패트리 접시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압은 12V 이상으로 높게 걸어줘야 실험이 잘 됩니다. 패트리 접시 가운데 과망간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때 과망간이 질산칼륨 수용액의 양은 스포이트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인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어느 극 쪽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5분 30초 정도 관찰한 결과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 실험을 진행한 패트리 접시를 정리하고 5번 과정까지 동일하게 다시 준비합니다. 황산구리 이가 수용액을 패트리 접시 가운데에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농도가 너무 약한 황산구리 수용액을 사용할 경우 관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황산구리 실험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푸른색인 구리 이온이 어느 극 쪽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6분 30초 정도 관찰한 결과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극 옆에 푸른색 띠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험 결과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고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색깔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전해질인 질산칼륨 수용액에서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며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어느 극 쪽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은 어느 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문제 풀어봅시다.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각 이온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그림을 참고하여 이야기해보자. 자,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전해질에 들어있던 물질이에요. 이 칼륨 이온은 어느 극 쪽으로 가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이거 부호만 보면 돼요. 플러스니까 어느 극 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력, 촉력을 전기와 자기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답을 보여줬네.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지는 전하를 띠는 입자를 보고 뭐라고 하죠? 네? 이온이라고 하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어떤 전하를 띠는 어떤 이온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양전하를 띈다 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둘 다 맞아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은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다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된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젖은 손을 전기기구로 만들면 감전될 수 있다. 극가득이 뭘까요? 왜냐면은 그 물을 타고 전기가 그렇죠. 물을 타는데 순수한 물이면은 안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른다고요. 순수한 물이면은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담그면은 전류가 흐른다고요. 왜요? 그것은 그 우리는 증류수로 손을 딱. 그 손에는 전류가 있대요, 승기가.
우리 손에는 전류가 있다고요? 우리 몸이 피카츄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 땀에는 뭐가 있어요? 나트륨이나 뭐 그런 것들,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이 있겠죠. 이 이온이 물속에서 퍼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전자를 잃으면 음이온이 된다? 잃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죠. 자, 원자 핵을 얻으면 양이온이 된다? 원자 핵은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맞는 말이죠? 자, 산소 원자는 전자를 몇 개 잃는다? 2개 잃고가 아니라 얻는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몇 개를 얻고? 아니죠. 얻고가 아니라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속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